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요번 주 경금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경금 들어가는데요. 요번에는, 하도 강의가 길다고들 말씀을 많이들 하시니까는요. 지난번에 1시간 20분 됐는데, 그래서 요번 주부터는요, 강의를 조금 짧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금 중에서 오늘은 무토, 이번 주엔 무토, 다음 주에는 그러면 남아있는 금, 그 다음 주는 수,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길다라는 말씀 때문에 길으면 듣지 말라고 했더니 또 짜증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왕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경신, 이제, 경금에 대해서 그 뿌리 얘기했었죠? 특히 그럼 왜 굳이 경금이 뿌리가 연월일시 중에서 왜 하필 일주, 왜 경신자리에 있는 게 좋겠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요. 우리 학우님들 듣기 편하라는 것도 있고, 배우자궁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상담을 하실 때는 배우자궁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성인들 상담,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궁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래서 여기 토 중에서도 무신, 무자, 무진, 그 다음에 무인, 무호, 무술을 교량을 할 건데 먼저 요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무신, 그러니까 경신일주가 대운에서 무신을 본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원국이 인신사의 구조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신의 신금이 인신사회를 해소시키느냐 인신사회를 다시 발동시키느냐. 예. 그러니까는요. 요 연월의 글자가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임목이 됐든 사화가 됐든 또는 해수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인신사회를 출발하는 자리가 된다면은 무신이 나쁘진 않겠죠. 와해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단순한 것만 생각을 하면은 사주보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예를 들면은 천간의 무토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금일간은 수가 있으면 화를 감당하고 토가 있으면요 재를 감당한다. 네. 그러니까 무신의 이 무토는요 갑이라는 경금 입장에서 큰 칼 입장에서 칼자루 갑목이 심어질 수 있는 터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근데 터전인 것도 맞지만은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것도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토와 만나는 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계수. 그렇죠? 자, 그럼 계수의 뿌리는 해수. 그러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무신이라는 글자는 신금하고 계수와 만나는 해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무토를 해수라는 글자하고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말이죠. 이 자리가 해가 됐다. 자, 원래 이 무토라는 걸 제외하고 본다면은요, 해나 사나 신금, 인신사의 구조네? 그럴 때 요 신금이 왔으면 인신사회가 와해가 됐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천간에 무토를 달고 온 무신이죠. 그럼 무토와 만나는 계수, 그 뿌리 해수가 다시 말하면 여기 해수, 요 무토로 인한 해수, 또 신금, 신금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인신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구조상. 그럴 때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요. 인신사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무게합으로 묶어 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뭘로 묶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려면은요. 무토가 계수랑 합을 하려면은 일단 해수라는 자리를 떠나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게합이 오래 유지가 되려면은 이 계수는 사유축의 생을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유축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유축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이 해수라는 글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해수가 역할을 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화는 인신사회 사화가 사회충으로, 그러니까 인신사회가 안 됐다. 그러면 얘는 사유축에 작용을 합니다. 그럼 사유축으로 인해서 천간신금이 당연히 계수를 생하겠죠? 그러면 생을 받는 계수는 무기합으로 인해 갖고 무기합화라는 관을 만들어내요. 그럼 경금 입장에서는 이 관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관은 아니니까, 예를 들면은 또 우리가 직접적인 관이라는 거는요, 임명을 받은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임명을 했다. 이건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로 따지자면은 장원급제를 해서 장원급제를 했다. 그 왕이 확실하게 너 무슨 벼슬을 해라 주는 거죠. 네. 그런 게 임명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무기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화는 누가 주는 거죠? 없어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개수의 생을 받는 게 신금을 만들어준 게 사유축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 입들,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 입들,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명예. 예를 들면은 월초 나무개가 명리 물상을 잘한다더라. 물론 희망상. 네. 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그게 내 명예가 되죠. 네. 이런 게 선출직과 관련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금방 그랬죠. 임명직은 누가 누군가에게 임명을 한다면은, 선출직이라는 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권력이죠. 그게 선출직이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선출직을 통해서 당선이 되는 사람들, 전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린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역시 또 원국의 구조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명리는, 특히 물상은요, 원국의 8자 안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 8자 중에서 필요한 거하고 필요 없는 오행,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오행이란 말은 잘못됐네요. 필요한 오행과 그 다음에 당장에 급하게 써먹을 수 있는 오행,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필요한 오행을 살릴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요 구조라면은 인신사회가 해소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무토라는 글자가 만나는 게 개수고 그 뿌리가 해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무신은 인신사회 해소가 아니라 되려 발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요 국가 자리를 떠나는 행위, 아니면은 이 국가 자리가 해묘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해외 무역이라든지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해외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유축의 개연성이 생길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죠. 항상 머릿속에서는요, 그 사주를 최대한으로 높게, 그 다음에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저 역시 그렇지만요, 사주를 보게 되면 일단 속된 말로 하면은, 속되게 표현을 해볼게요. 까고 봐요. 손님이 오면은 뭔가 그 손님의 기를 죽이거나 그 손님을 비하시키거나 좀 격하시키는 말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는요, 그렇지만은 이 사주가 가장 커질 수 있는 방법, 가장 재물이나 명예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라는 식으로 상담을 하실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무신을 파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작. 네. 일단 인신사회를 잡아줄 수 있는 글자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원국이 신자진이 돼 있다. 뭐 자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어요. 이럴 때 또 무자라는 글자가 왔다. 그럼 얘기가 또 틀려져요. 네. 예를 들면은 원국의 신자진이 된 상태에서 자수가 왔다는 얘기는요, 합이 돼 있으니까 얘는 신자진 합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또 다른, 이제 이 신자진 합을 얘가 깨게 되면은요, 이 자수는 또 다른 신금을 불러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또 다른 인지자의 발동이 됩니다. 네. 그럴 때 요 자수가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원국의 신자리인 돼 있는 상황에서 오는 자수라면은 요거는 이 지지 신금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무토라는 거는 또 해수의 통로가 된다. 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 뭐 인목이 있다든지 여기 아니면 뭐 이 자리에 사화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 인목이나 사화가 어디에 있든 간에 원국의 신자지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자라는 대운이 왔다. 그럴 때 도로 인신사를 발동할 수가 있다. 네. 자,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늘 얘기했죠.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는 글자상으로 신잔이 돼서 자가와 갖고 인신사를 발동했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죠. 네. 배우자궁의 변동수를 갖지 말라. 당연합니다. 왜? 배우자궁의 변동수가 생기는 글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무토라는 글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개수랑 만나면은 무기와 화라는 관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여자 사주면은 보이지 않는 관성, 그 다음 배우자궁의 변동,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뽑아내 줘야죠. 그럼 언제? 그럴 세운에. 네. 세운까지는 좀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막 무기합 얘기했으니까는 세운에서 개수가 올 때라든지, 네. 또 다른 무토가 올 때라든지, 그 다음에 역시 배우자궁의 변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발동되는 시점, 뭐 이런 거 따져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정답만 알려고 하시면은 공부가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무진. 자, 무진. 자, 경신이 무진을 받습니다. 좋죠. 일단. 자, 왜 좋을까요? 신자진을 할 수 있죠. 자, 신자진을 한다는 얘기는 물이 커질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자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뭔 소리야. 신하고 진하고는 제대로 된 신자진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면, 안고를 뜻하는 자수가 빠졌으니까요. 그럼 신자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요 구조면은 신자진은 안 되죠. 그러나 대운 10년간 자수가 올 수가 있죠. 2020년이 경자년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자수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신자진이 확 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진이라는 글자가 왔다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경신일주 입장에서는 뿌리가 있고 인성이라는 것이 뿌리를 강하게 달고 왔죠.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럴 기회가 큰 거죠. 특히 어떤 글자가 커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갑이라는 글자가. 왜냐면은 진토는 신자진의 개연성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글자 뭐랑 만나죠? 그렇죠. 진유합과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자갈과 만날 수가 있고, 간목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뭐라고 했어요? 진유합. 특히 그러면 이 무진대운에서는요, 유금과 관련된 일을 했을 때 진유합이 되는 거죠. 이걸 행위로서 만들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 말하는 직업이라든지 음식에 관한 거라든지 이 유금에 관련된 일을 했을 때 진유합이 된다면, 그러면 갑이라는 글자가 와갖고 심어질 수 있는 터전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물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것도 경금 입장에서는 칼자로 갑이 들어온 거죠. 네, 이럴 때는 한 방면에 최고, 예를 들어서 그 방면의 권위자라든지 어떤 그 방면의 우두머리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안 좋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또 진토가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축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술토가 있다. 그럴 때 무진이 왔을 때 진술충미가 와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발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왜 신금하고 똑같은 글자가 왔을 때
그러니까 경신일주인데 무신일 때는 인신사가 와해가 된다고 얘기 드렸죠. 자, 그럼 무진에서도 진토가 왔으니까 진술충미가 와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얼핏 생각할 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이런 사소한 게 비법이 돼요. 왜 사소한 게 비법이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것만 갖고 논해서 그래요. 지지만 갖고. 천간의 글자를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진토 위에 있는 글자가 예를 들면은 갑진이다. 자, 그러면 갑의 뿔이 인목이 일로 내려올 수 있는 터전이 돼요. 술토가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요 술토라는 글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토가 역할을 하려면은 여기에 뭐 여기든 어디든 좋아요. 정화가 있을 때. 그럼 그 뿔이 사화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거듭 말씀드렸죠. 이 무토라는 글자가 그냥 토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죠. 뭘로 봐라? 그렇죠. 무기압으로 인한 해수. 인신사를 발동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발동이 되느냐 마느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신사회는 말 그대로 그건 그냥 인신사회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요 진토는 이 천간의 글자에 따라서 진술충미가 아니라 인신사회로 볼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거 지금 우리는 기초 강의니까 그 이상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실관을 하실 때 그때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풀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진이라는 글자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경신일주가 무인을 만났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방 또 우리 학우님 한 분이 인신사회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요 뿔이 해수가 인신사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일단 보지 맙시다. 그럼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요 무인이라는 글자가 원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주가 지금 어떤 글자가 있다 올지 모르잖아요. 먼저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없는 오행이나 필요한 오행부터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주가 목이 없거나 토가 약할 수 있거나 토가 없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무인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인신사회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그거부터 버려야 돼. 자, 일단 원국의 토나 목이 약하다고 칠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성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목이 약하는 건 제가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에 갑이 있어. 근데 갑이 여기에 이제 토가 전혀 원국의 무토사주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토가 없어. 무토사주. 토가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인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글자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뭐 갑자가 됐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유금이 있거나 예. 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해수가 있거나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무인이 나쁠 게 없죠. 그쵸? 그러니까 원국에 필요한 거 지금 인성이 없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토가 없는데 토가 없으면 이 갑이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무인대운이라고 했죠. 그럼 갑의 뿌리 인목과 무토라는 글자가 왔죠. 그럴 땐 땡큐가 되죠. 그럴 땐 인신사회가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물상을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은 모든 걸로 인신사회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저 역시 그랬지만은 저 역시 그 인신사회 병을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제 강의 듣는 분들은요, 인신사회 병을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원국에 필요한 오행이냐, 그렇지 않은 오행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없거나 약할 때는 그 글자가 올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문제가 생겨도 전화위복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게 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운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무인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무조건 인신사회부터 따지지 마시고 원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부터 따지셔야 돼요. 네. 물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무토가 있어. 네. 무호점으로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무슨 글자가 있을지 몰라. 그럴 때 무인대운이 오면은요 이 무무로 인해서 개수가 또 따라오죠. 그럴 때 만약 여기에 묘라든지 또는 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미토라든지 묘가 아니면 미토가 있을 때 이 무무로 인해서 생기는 뿌리 해수, 인신사회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원국이 짜여져 있는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원국을 보실 때 이 사주가 어떤 구조냐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원국이 인신사의 구조냐 진술충미 구조냐.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할 건 뭐겠어요? 비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거보다 더 우선할 거는요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우린 지금 뿌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원국에 인성이 있어. 그럴 때는요 그 과도한 인성, 예를 들면은 이 무토와 이 무토, 부모 자리에서 만난 무토죠. 그 뿌리 만나는 무무가 만나서 오는 개수, 그 뿌리 해수가 인신사회를 할 때는요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글자가 인신사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해묘미는 경금 입장에서 재물이잖아요.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글자가 인신사회를 한다는 게 누구 때문에? 부모 자리 무토 때문에, 인성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우리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거든요. 지금 화면 속에서 대답을 하셔서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저기 무인을 해서 얘 이제 무호를 할 차람이죠. 무호. 네. 요즘 좀 깜빡깜빡하네요. 저도. 자, 무호라는 글자가 왔다. 좋죠. 예. 일단 이 무토가 화생토 받은 무토야. 그쵸?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원국의 수가 많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금이 물을 보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과하면은 화가 되죠. 그렇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태극을 통한 중화론이에요. 그냥 중화가 아니라 태극을 통한. 자, 그런데 그 태극을 통한 중화론인데 중화가 깨지면 안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경신일주가 자수가 있고 해수가 있고 뭐 유금까지 있다고 칩시다. 전부 금수가 가득해. 그럴 때 이제 원국에 토도 있어, 토나 뭐 별 볼 일 없어. 그럴 때 무호대운이 오면은 이럴 땐 땡큐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원국이 조열해. 네. 예를 들면은 뭐 인목도 있고 술토도 있고 그렇다고 칩시다. 이럴 때 오는 무호대운은 좋을 턱이 없죠. 네. 자,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인호술로 인해서 토가 갈라지죠. 그런데 원국에서 너무 조열할 때, 이럴 때는요 원국에 그나마 있던 수를 말려버려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계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무호대운이 왔어. 이 무토가 계수랑 만나갖고 어떻게 돼요? 무기합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나마 금생수 만든 계수라도 인호술까지 만든 상태에서 무기합까지 했으니까 이 계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금생수 받는 계수라도 이때 순간적으로 말르죠.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그나마 놀 수 있는 물이 사라지죠. 자,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해석을 또 잘 갖다 붙여야 되겠죠. 자식 자리와 뭐 무기와 화, 뭐 그러면은
아들로 인해서 뭐 돈이 이제 뭐 아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를 잘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요, 수가 많을 때야 당연히 좋지만은 원국이 건조할 때는 당연히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태극을 통한 중화라는 거는요, 우리 고전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고전에서 말하는 조우도 들어가는 겁니다. 조우도. 계절을 안 따지고, 자, 월령으로 인한 계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행으로 인한 조우가 들어가야 돼요. 예, 항상 오행으로 인한 태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무술이 왔다. 자, 술토라는 거는 임목이 올 수 있는 통로죠. 무제일 경우에는요, 만약에 경신이 무제라고 칩시다. 이럴 때 무술이 오는 건 괜찮아. 왜? 술토를 통해서 임목을 끌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무토가, 그렇죠,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죠. 그럴 때 이 무술이라는 건 무제일 때는 땡큐가 되죠. 네. 무제가 아니다. 그럴 땐 또 구조마다 틀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늘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뭐 하려고 주저리 떠드냐. 그러면서 누군가가 욕까지 해주셨는데, 기초는요, 당연한 거 반복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왜 기초가 어렵냐. 당연한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안다고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알아서 언제든지 응용할 수 있을 때까지 되는 게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가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저 역시 그랬지만은 공부할 때 기초는 대충 하다 보면 똑같은 건 반복이니까 안다 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공부들을 했으니까는 응용력이 안 생깁니다. 알 때까지 계속 기초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무술이라는 거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술토는 인호술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임목이나 우화가 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무제일 경우에는 이 술토가 나쁠 턱이 없지만 원국에 재물이 있어. 네, 임목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천간에 이쯤에 어디 병화가 있다고 치고요. 그럴 때 무술이 오면은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왜? 병화의 뿔이 우화와 임목과 요 술토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호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금은 아무리 경신이라도 녹아버리죠. 그럼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듭 말하지만은 같은 말 또 반복이니까요. 그래서 무술이라는 게 무제일 때는 괜찮을지언정 이것이 태극을 통한 조우를 깼다. 예, 오행의 조우가 깨졌다.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럴 땐 또 잘 따져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로 넘어가는데, 일단 경신일간이 그냥 경신이 아니더라도 경금이 기토를 보면은요, 이건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 기토가 갑을 끌어오니까. 그러면은 인성 기토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모가 능력이 있든 없든 부모로 인해서 또는 토라는 땅으로 인해서 재물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사를 놓고 봅시다. 기사. 자, 우리 또 머릿속으로 또 인신사에 또 말씀하셨죠. 그거면 안 돼. 금방 그랬잖아요. 기토가 뭘 끌어와? 간목을. 자, 그럼 간목이 뿌리를 잘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갈이. 자갈은 뭐라고 했어요? 사유축. 그러면 기사대운이다. 그러면 요거를 말로써 사유축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화가 인신자의 사화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이면서 말하는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영업한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기사대운이 인신사이니까 안 좋다라는 그런 얼토당토니 않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말로써 재물을 벌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기토라는 글자로 이 기토가 부동산, 땅도 될 수 있죠. 땅을 통해서 재물이 생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글자하고 똑같다. 예를 들면 부모 자리에 뭐 기유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는지 일단 둘째 치고, 그러면은요, 이 경신 입장에서 부모 자리 기유라는 거는요, 여기서는 이 자갈, 사유축의 자갈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토는 100% 갑을 끌어온다고 했죠. 그럼 부모로 인해서 재물도 생겨. 근데 그럴 때 기사대운이 왔죠. 이런 경우에는 사유축으로 인해서 천간 신금이 끌어오는 병화. 예를 들면은 이 구조가 가업을 계승하는 구조라고, 예를 들어서 가업을 계승하는 구조라면은 요럴 때 부모의 가업이 완전히 내게 넘어오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기사대운이 나쁠 건 없다. 기사대운이 나쁠 거 없는데 기유대운이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좌우묘가 들어올 때는요, 원국의 좌우묘를 제대로 또 잘 봐야 돼요. 왜? 기유가 있을 때 또 기유대운이 들어왔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재밌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요때 두 집 살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유기 때문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물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이제 남자 사주라는 가정 하에서 기토가 갑을 끌어온다고 했죠. 똑같이 생긴 놈이 하나 더 왔어. 그러면은 얘도 갑을 끌어와, 얘도 갑을 끌어와. 근데 이 기토라는 거는 가정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은 가정이 순간적으로 두 개일 때, 두 집 살려면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말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배우자궁을 따져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이 이대운에서는 돈이 될 수가 있다고 칠게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국의 무제사주가 지금 남자 무제라고 칩시다. 예, 남자 무제. 그럴 때 기유라는 글자가 기토에서 갑이 온다고 했죠. 그런데 또 대운에서 또 기유가 왔어. 그러면 또 갑이 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말이죠, 이 대운까지 괜찮아도 그 다음 대운이 남자 사주니까 역행이 되는 거죠, 대운이.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자 사주니까 역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무신, 정미대운으로 흘러가던데, 자, 문제는요, 기유대운에 이제 무제라고 했으니까는 기가 갑을 끌어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무제니까 두 집 살림을 해서 이 기유대운 돈을 벌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그 얘기는 사유축, 얘도 또 사유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이 무신대운이 되면은 배우자궁이 동일한 것이 와갖고 그러니까 이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원래는 기유대운은 별일이 없었다면은 무신대운도 특별한 일이 없이 넘어갈 수가 있지만, 여기서 사유축의 사화가 두 개가 따라오기 때문에 무신대운에서도 신신사사로 인해서 인신해가 발동할 수가 있고요. 그때 또 잘 넘어가도 정미대운이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에 이 기유대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여파가 무신대운이나 정미대운에서는 인신해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두 집 살림에서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좋을 수도 있죠. 예,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능력 없는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축 좋죠. 네. 예를 들면은 원국에 이제 무제일 때 기축이면은 뭐 이럴 때야 뭐 감지덕지 감사할 일이고 당연한 얘기겠죠. 예, 기가 갑을 끌어오고, 이 또 축이라는 글자가 사유축 개연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거듭 말하는데요, 사유축으로 인해서면은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다 줘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비견들, 경금 입장에서 사유축은 비견이죠.
비견의 입이 병화라는 명예를 끌어다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원국에서 거듭 말하는데 수가 있으면 화를 감당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임수가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임수가 있다. 병화를 감당할 수 있죠. 그럼 병화가 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라는 건 국가 권력. 예. 그래서 신금에서 오는 병화가 임수에서 뜨게 되면은 선출직 명예라든지 정치의 권력과 인연 맺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내 재물이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기축이 오면은 일단 나쁠 건 없어. 그런데 천간에 수가 있으면은 그것도 개수가 아닌 임수가 있으면은 더 좋고 개수도 무기압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임수면 더 좋다. 예, 개수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토가 사유축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묘, 기해. 자, 마찬가지. 기가 갑을 끌어온다고 했죠. 그럼 갑의 뿌리가 뭐예요? 임목이. 그렇죠? 그럼 원국의 신금, 해수, 임목. 자, 요럴 때 인신사의 구조죠. 자, 이럴 때 말이죠. 사화가 빠졌어. 빠진 사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 머릿속에서 무조건 인신사회로 갖다 붙이지 말라고 했죠. 사화가 빠졌어요. 그 빠진 사화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원국의 구조가 뭐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강사라든지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상황일 때는 이 사화, 빠져있는 사화가 외국어니까 인신사의 말이니까는 사유축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기가 끌어온 갑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외국어와 인연 맺어서 재물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화라는 글자가 인신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머릿속에서 인신사회는 안 좋다, 문제다, 안 좋다, 문제다. 이런 그 단순한 사고방식은 벗어 던져라. 예. 특히 지지에 인신사회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해했고 기묘. 기묘는요, 자, 이 묘라는 거는 해묘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천간은 뭐예요? 을목. 네. 원래 기토는 갑을 끌어온다고 했는데 기묘죠. 네. 이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기토가 갑이라는 글자 대신에 을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을이 심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얘가 양띠다 또는 미월생이다 이럴 때는요, 해묘미를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양띠다. 그러면 묘미가 만나죠. 그러면은 이때는 해묘미로 인해서 이 기토가 갑을 끌어오기보다는 을을 끌어오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럴 때 여기에 유금이 있다. 그럴 때 이 기토는 또 갑을 끌어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기가 끌어오는 갑에 해묘미의 을이 또 갑을 타고 올라가는 꼴이 돼요. 이럴 때 이제 교육과 인연 맺으면은 명예가 크게 올라간다든지 재물이 크게 큰 돈을 번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묘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기묘라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원국에 유금이 있는 상태에서 기묘대운이다. 그러면 묘유충이 되죠. 자, 이것도 충이니까 나쁘다? 아니죠. 네. 입이 발동한 거죠. 그러면은 말로 인해서 얘는 사유축이 되고 얘는 해묘미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기가 갑을 끌어오고 을이 또 갑을 타죠.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재물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고 기미대운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경금 입장에서 토를 보면은 재물을 벌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무토도 좋지만 사실 경금이 좋아하는 거는 기토예요. 갑을 갖다 주는 거니까. 그럼 기미가 되면은
금방 우리 기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얘는 해묘미를 만들 수 있고 얘는 갑을 갖고 올 수가 있죠. 구조가 원국의 유금이라든지 또는 해수라든지 아니면 인목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기토는 반드시 갑을 갖고 와요. 인해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목이라는 글자가 원국에 있을 때는요, 갑을, 그러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기가 갑을 끌어오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아니다. 그럴 때 김이라는 이거는 해묘미로 인해 갖고 갑이 아니라 을을 갖고 올 수 있죠. 그 을이 갖고 왔다. 그러면은 갑보다 재물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재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기미일 때도 나쁠 게 없다. 결국은 뭐예요? 경금 입장에서는 기토라는 걸 봤을 때 땡큐죠. 자,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 예를 들면은 경금 입장에서 지금 원국에 예를 들면은 뭐 갑자생이라고 칩시다. 네. 자, 경금 입장에서 갑자면은 만만한 글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물 먹은 갑이고 또 이게 신자진으로 인해서 이제 갑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진토가 있어. 확실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신자진 됐죠. 그러면은 경금의 뿌리 신금이 신자진으로 녹으면서 갑목은 그 물을 먹고 컸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경금이 이 갑을 감당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 네. 그럴 때 기미대운이 왔다. 아이고, 감사하죠. 왜? 갑기압. 그렇죠. 갑기압이 됐다는 얘기는 갑목이 합으로 인해서 약해진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기토가 아니라 김이라고 했죠. 그런 뿌리 있는 기토기 때문에 이 많은 수량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게 기미가 아니다. 예를 들면은 기해라고 칠게요. 자, 이럴 땐 갑기압을 하더라도 제대로 감당이 안 돼. 왜? 원국에 지금 신자진 얘기를 했죠. 경신일주가 신자진 물을 많이 깔은 상태에서 기해대운이면은요, 같은 기토라고 해도 해수를 달고 온 기토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상황에서 물 먹은 갑목하고 합을 한다? 기토가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네. 이럴 때는요, 이걸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돈에 팔려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달고 온 글자가 원국의 구조를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갑기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갑기압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면은 역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해면 안 되지만은 기미일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네, 그럴 땐 또 재물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금이 그러니까 토를 봤을 때, 예, 경금이 토를 봤을 때 그 토가 무토와 기토. 그래서 무신, 무자, 무진, 무인, 무호, 무술. 마찬가지로 기사, 기유, 기초, 기해, 기묘, 기미를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요, 그럼 뭐를 할 거냐면은 경금이 금을 봤을 때, 비견을 봤을 때죠. 경금이 경금을 보고 또는 천간 신금을 봤을 때 요럴 때 어떤 구조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따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자 사주니까 역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무신, 경미대운으로 흘러가는데, 자, 문제는요. 기유대운에 이제 무죄라고 했으니까는 기가 갑을 끌어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무죄니까 두 집 살림을 해서 이 기후되는 돈을 벌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그 얘기는 사유축, 얘도 또 사유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이 무신대운이 되면은 배우자궁이 동일한 것이 와갖고 그러니까 이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원래는 기후대운은 별일이 없었다면은 무신대운도 특별한 일이 없이 넘어갈 수가 있지만 여기서 사유축의 사화가 두 개가 따라오기 때문에 무신대운에서도 신신사사로 인해서 인신해가 발동할 수가 있고요. 그때 또 잘 넘어가도 정미대운이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에 이 기유대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여파가 무신대운이나 정미대운에서는 인신사유를 데려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두 집 살림에서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뭐 좋을 수도 있죠. 예,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능력 없는 남자들은 로망이기도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축 좋죠. 네. 예를 들면은 원국에 이제 무제일 때 기축이면은 뭐 이럴 때야 뭐 감지덕지 감사할 일이고 당연한 얘기겠죠. 예, 기가 갑을 끌어오고 이 또 축이라는 글자가 사유축 개연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거듭 말하는데요. 사유축으로 인해서면은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다 줘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비견들, 경금 입장에서 사유축은 비견이죠. 비견의 입이 병화라는 명예를 끌어다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원국에서 거듭 말하는데 수가 있으면 화를 간다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임수가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임수가 있다. 병화를 감당할 수 있죠. 그럼 병화가 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라는 건 국가 권력. 예. 그래서 신금에서 오는 병화가 임수에서 뜨게 되면은 선출직 명예라든지 정치의 권력과 인연 맺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내 재물이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기축이 오면은 일단 나쁠 건 없어. 그런데 천간에 수가 있으면은 그것도 개수가 아닌 임수가 있으면은 더 좋고 개수도 무기압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임수면 더 좋다. 예, 개수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토가 사유축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묘, 기해. 자, 마찬가지. 기가 갑을 끌어온다고 했죠. 그럼 갑의 뿌리가 뭐예요? 인목이. 그렇죠? 그럼 원국의 신금, 해수, 인목. 자, 이럴 때 인신사의 구조죠. 자, 이럴 때 말이죠. 사화가 빠졌어. 빠진 사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 머릿속에서 무조건 인신사회로 갖다 붙이지 말라고 했죠. 사화가 빠졌어요. 그 빠진 사화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원국의 구조가 뭐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강사라든지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상황일 때는 이 사화, 빠져있는 사화가 외국어니까 인신사의 말이니까는 사유축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기가 끌어온 갑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외국어와 인연 맺어서 재물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화라는 글자가 인신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머릿속에서 인신사회는 안 좋다, 문제다, 안 좋다, 문제다. 이런 그 단순한 사고방식은 벗어 던져라. 예. 특히 지지에 인신사회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해했고 기묘. 기묘는요, 자, 이 묘라는 거는 해묘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천간은 뭐예요? 을목. 네. 원래 기토는 갑을 끌어온다고 했는데 기묘죠. 네. 이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기토가 갑이라는 글자 대신에 을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을이 심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얘가 양띠다 또는 미월생이다 이럴 때는요, 해묘미를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양띠다 그러면 묘미가 만나죠. 그러면은 이때는 해묘미로 인해서 이 기토가 갑을 끌어오기보다는 을을 끌어오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럴 때 여기에 유금이 있다. 그럴 때 이 기토는 또 갑을 끌어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기가 끌어오는 갑의 해묘미의 을이 또 갑을 타고 올라가는 꼴이 돼요. 이럴 때 이제 교육과 인연 맺으면은 명예가 크게 올라간다든지
재물이 크게 큰 돈을 번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묘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기묘라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원국에 유금이 있는 상태에서 기묘대운이다. 그러면 묘유충이 되죠. 자, 이것도 충이니까 나쁘다? 아니죠. 네. 입이 발동한 거죠. 그러면은 말로 인해서 얘는 사유축이 되고 얘는 해묘미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기가 갑을 끌어오고 을이 또 갑을 타죠.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재물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고 기미대운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경금 입장에서 토를 보면은 재물을 벌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무토도 좋지만 사실 경금이 좋아하는 거는 기토예요. 갑을 갖다 주는 거니까. 그럼 기미가 되면은 금방 우리 기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얘는 해묘미를 만들 수 있고 얘는 갑을 갖고 올 수가 있죠. 구조가 원국의 유금이라든지 또는 해수라든지 아니면 임목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기토는 반드시 갑을 갖고 와요. 인해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임목이라는 글자가 원국에 있을 때는요 갑을 그러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기가 갑을 끌어오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아니다. 그럴 때 김이라는 이거는 해묘미로 인해 갖고 갑이 아니라 을을 갖고 올 수 있죠. 을이 갖고 왔다. 그러면은 갑보다 재물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재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기미일 때도 나쁠 게 없다. 결국은 뭐예요? 경금 입장에서는 기토라는 걸 봤을 때 땡큐죠. 자,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 예를 들면은 경금 입장에서 지금 원국에 예를 들면은 뭐 갑자생이라고 칩시다. 네. 자, 경금 입장에서 갑자면은 만만한 글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물 먹은 갑이고 또 이게 신자진으로 인해서 이제 갑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진토가 있어. 확실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신자진 됐죠. 그러면은 경금의 뿌리 신금이 신자진으로 녹으면서 갑목은 그 물을 먹고 컸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경금이 이 갑을 감당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 네. 그럴 때 기미대운이 왔다. 아이고 감사하죠. 왜? 갑기압. 그렇죠. 갑기압이 됐다는 얘기는 갑목이 합으로 인해서 약해진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기토가 아니라 김이라고 했죠. 그런 뿌리 있는 기토기 때문에 이 많은 수량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게 기미가 아니다. 예를 들면은 기해라고 칠게요. 자, 이럴 땐 갑기압을 하더라도 제대로 감당이 안 돼. 왜? 원국에 지금 신자진 얘기를 했죠. 경신일주가 신자진 물을 많이 깔은 상태에서 기해대운이면은요 같은 기토라고 해도 해수를 달고 온 기토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상황에서 물 먹은 갑목하고 합을 한다? 기토가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네. 이럴 때는요 이걸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돈에 팔려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달고 온 글자가 원국의 구조를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갑기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갑기압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면은 역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해면 안 되지만은 기미일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네, 그럴 땐 또 재물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금이 그러니까 토를 봤을 때, 예, 경금이 토를 봤을 때 그 토가 무토와 기토. 그래서 무신, 무자, 무진, 무인, 무호, 무술. 마찬가지로 기사, 기유, 기초, 기해, 기묘, 기미를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요, 그럼 뭐를 할 거냐면은 경금이 금을 봤을 때, 비견을 봤을 때죠. 경금이 경금을 보고 또는 천간 신금을 봤을 때 요럴 때 어떤 구조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따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